자, 봐봐. 자, 229번 할 차례지? 자, 봐봐. 나봐. 일단 분사구문 별거 아니지. 기본적으로 분사부터 먼저 생각하자.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분사가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분사가 앞으로 수없이 많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는 별개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자, 복습하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이 누구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이렇게 문장 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분사 구문을 이용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으로 짧은 문장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자, 결론적으로 앞에 나온 분사 구문 4대 부사절 누구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고, 솔직히 양보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와. 아주 드물게 나와.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 분사 구문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 너희들 같으면 현재 분사 구문 시험 문제 내겠니? 과거 분사 구문 시험 문제 내겠니? 2005학년도 수능에도 분사 구문이 시험 문제 나왔어. 과거 분사가 정답이라면, 자, 오답은 어디에 밑줄 그어줘야 돼?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이 밑줄 그어진 걸 의심해야지. 자, 분사 구문이 여태까지 12년 동안 수능하는 수능에 2번 문법 문제를 냈어. 근데 2번 다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분사 구문을 뭐로 고쳐야, 과거 분사로 고쳐야 맞는 문제가 나오니까 밑줄이나 그런 데는 어디에 그어줘야 돼? 주로 현재 분사에 그어지겠지. 자, 오늘 그 분사 구문 마무리 다 지을 거야. 같이 봐. His theory. 자, as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봐. 자, 전치사라는 놈이 있어. at, on, in. 참, 내가 이걸 설명을 했더니 모 인터넷 강사가 이걸 또 그대로 흉내냈다고 하더라고. 참, 이건 좀 내가 그냥 우연히 설명하다 깨달은 건데, 자, 봐봐. at은 한 점이야. 점이고 on은 기억날 거야. 어떤 벽에 그림이 붙어 있으면 the picture on the wall이야. 그리고 on ing가 뭐뭐 하자마자야. 그러면 on이 전체적으로 전달한 이미지는 선이나 면이야. in이 좀 쉽지. in은 뭐야? 뭐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on은 1차원이야. in이 뭐야? 2차원이야. on이 2차원이야. 그 다음에 in은 뭐야? 3차원이야. 그러면서 시간 단위로 갈 때도 얘가 점점 더 길어져. in은 연도나 계절일 때 쓰고, on은 자, 특정 요일의 아침이나 요일이나 뭐 어느 날 아침에 할 때 써. 그 다음에 at은 시각을 나타낼 때 쓰지. at, on, in이 점점 더 커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지. 룩이 혼자 나왔을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지만 look at이 되면 뭐야? 어떤 한 점을 보는 것 보다야. 그래서 얘는 목적을 하면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지각동사가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게이지 예시 있다라고 얘기했지? 응시하다야. 응시하다야. 자, 그 다음에 레프는 혼자서는 웃다지만 여기다 at을 적었어. 그럼 뭐야? 내가 얘만 보고 웃어. 다른 거지. at은 점이라는 거, 스티어리 at은 응시하다야. 게이지랑 비슷한 뉘앙스인데 같이 봐. 그는 그녀를 with astonishment에 백설표를 펼쳐. 서프라이즈가 중학교 때 배운다면 고등학교 때 3월 이전에 외워야 될 단어가 astonishment야. 깜짝 놀라는 거야. 서프라이즈보다 좀 더 강하게 놀라는 건데, 그녀는 깜짝 놀란 채로 그녀를 쳐다봤어. having heard이라 물개문이 밑줄 쳐. 분사도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완료를 쓸 수 있지. 완료는 이전이라고 우리 투부정사 편에서 배웠어. 그치? 그러면 뭘 들은 거야? She was a teacher. 그 전에 그녀가 선생님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had expected 어떤 만남을 기대했던 거야. 그는 skinny old lady. skinny는 뭐야? 뼈만 남은 앙상하게 마른이지? 마른 늙은 여자를 만날 것을 기대했어. with a face full of line. 이때 라인이 뭘까?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 얼굴에 라인이 있었어?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께서도 이것 때문에 눈을 이렇게 하는 수술을 했었어. 자, 봐봐. 라인이 뭐야? 주름살이지? 자, 물어볼게. 그는 깜짝 놀란 채로 그녀를 응시했는데 선생님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밑에 누구를 만날 것을 기대했던 거야? 얼굴에는 주름살로 가득 차 있는, 라인지가 주름살이야? 주름살이 가득 차 있는 아주 깡마른 늙은 여자를 만날 것을 기대했지. 쉽게 얘기하면 해리포터야. 그 마법 아줌마 기억나지? 그게 전형적인 영국식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사의 이미지는 미국식 이미지 말고 영국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게 전형적인 교사의 이미지야.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으니까 그런 여자가 나온 거야? 딴 여자가 나온 거야? 전혀 다른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지? 예상할 수 있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봐봐. We stand on the right side. 이때 right는 오른쪽이야. 우리는 오른쪽 편에 서 있으면서, 자,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동시동작, 연속동작이 있는데 리브 나봐. 리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떠나다 출발하다는 삼형식,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려주다일 땐 사형식, 목적어를 목적 보완 상태로 내버려두다 놔두다일 땐 사형식이야. 자, 리브 뭐라겠어?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러면 a space on the left. 자, 왼쪽 편에 빈 공간을 내버려 두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우즈는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사람들이야. Have'n help those help to themselves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Along an escalator. 여러분들 알 거야. 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예절이 뭐야? 자, 한쪽으로만 서 있는 거지. 왜? 급한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해되지? 우리는 오른쪽 편에 서 있으면서 want to walk along on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왼쪽 편을 비워놨어. 자, 그럴 경우 이때 대닌 그럴 경우야. 그들은 프리 패시지. 자유롭게 이때 패시지는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뭐야? 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절에서도 예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뭐 그런 소재의 글이란 거 짐작할 수 있어? 그럼 231번 봐. 나봐. 자, 잡을 게 있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분사도 기본적으로 동사 출시니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가질 수 있어. 능동, 수동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시제가 구별되기 때문에 단순 완료. 아까 완료 얘기했지. 그 전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는 그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여자를 만났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 우리 아까 어떤 얘기했어? 전에 어제 얘기할 때 잘 봐봐.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 누구 죽였어? 접속사 없애서 문장과 문장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표시 남겨놓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할 때는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잘 봐. 만약에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면 이 주어가 이 앞으로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실제 없어도. 그러면서 주어가 현재 분사이면 뭐야? 은는 이가가 되지.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 좀 이따 배울 텐데 여기에 어떤 주어를 내보냈어. 이 주어겠지. 생략됐다면. 얘는 뭐로 해야 돼? 그러면 을르레게로 잡아야 돼. 자, 현재 분사 구문은 은는 이가가 되고 과거 분사는 을르레게인데 중요한 건 주절의 주어랑 일치할 때 생략되는 거지. 일치하지 않으면 냅둬야 돼. 자, 봐봐. life에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어. 그러니까 왜 투부정사 편의 의미상의 주어만 시험 문제 내냐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포나 그런 게 없지. 그냥 그 앞에 서 있지 그냥. 그냥 서 있지. 그럼 봐봐. Life being very short. 중요 문장이니까 별표 3개 쳐. 그리고 이 문장 도전해봐. 틀려도 좋아. 자, 최근의 수능은 문법 문제로 대명사까지 건드리고 있어. 대명사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자, 나봐. 이 시 나왔어.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1, 2, 3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 시간, 거리, 날씨, 명암이 있어야 되고 it과 원, it은 앞에 있는 말을 받을 때 쓸 수 있지. 똑같은 것 같은 종류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it 다음에 처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이때 it은 뭐가 돼?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될 수도 있지.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자, 잡으러 들어가 봐. 인생은 대단히 짧고 quiet hours of it. it에 세모쳐. it이 받는 게 누구밖에 없어? it이 누구밖에 없어? 앞에 있는 명사 누구밖에 없어? life 하나밖에 없지. 대명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성, 수, 격. 따라해봐. 성, 수, 격. 뭐야?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수는 단수, 복수를 염두에 두는 거지. 격은 대명사만 유일하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따위가 구별되지. 그럼 봐봐. 그 인생에 quiet hours, 조용한 시간이 few, 많은 거야,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야. 주절의 주어가 누군가 봐. 위지. 그러니까 누구를 남긴 거야? life를 남긴 거지. 다시 한번 봐봐.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의 조용한 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ought, 누구랑 똑같아? should랑 똑같아? 우리는 waste,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데 나 안에 no 동그라미 쳐. 나 안에 no 동그라미 쳐. no가 붙으면 누구 부정? 동사 부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낭비해야만 한다야, 낭비해서는 안 된다야. 이번에는 댐에 세모 쳐. 댐에 세모 쳐. 댐이 가리키는 놈이 누구야? 대명사를 공부할 땐 성수, 격을 시험 문제 조심하라고 했어. 2004학년도 수능 문법 문제가 바로 대명사 단복수 묻는 거야. 댐은 누구밖에 없어? hours지. 자, 봐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인생은 대단히 짧고 그 인생에 조용한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용한 시간들을 none of them에서 댐이 갖고 있는 것은 quiet hours지. 결코 낭비해서는 안 돼. 뭐 하면서?
밸류를 있어요. LES에다 동그라미 치고 LES 긍정 부정. 부정이지. 나봐. 자, 밸류 리스크가 나왔어. 밸류 리스크가 나왔는데 이때 LES가 붙었지. LES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밸류 할 때 2가 붙겠다. 그치? 2가 있지? 2가 있어야 돼. 밸류 리스크가 됐는데 LES가 부정이지. 자, 이 밸류 계열을 조심해야 돼. 일단 나봐. 밸류. 명사로 밸류는 뭐야? 가치지. 동사로 밸류가 뭐야? 동사로 밸류. 동사로 밸류 가치 있다 아니야. 그럼 묻지도 않아. 자, 봐봐. 밸류는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야.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동사 중에 question, 질문하다 말고 의심하다, 의문시하다라는 뜻 챙겨놓고 동사로 밸류가 뭐야?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야. 자, 그 다음에 여기 evaluate가 들어갔어. 그럼 뭐야? 얘는 평가하다야. evaluate는 평가하다야. 그 다음 뭐가 있어? valuable이 있어. valuable이 있어. 이건 뭐야? 귀중한이겠지. 자, 그 다음에 invaluable이 있어.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 앞에 in이 붙으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효과가 있는데 invaluable이 누구랑 똑같는가 봐봐. priceless랑 같아. 아까 valueless는 가치 없는 이지. 얘랑 누구랑 똑같아? worthless랑 같아요. 가치 없는 이야. 하지만 invaluable이나 priceless는 뭐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이야. 그 다음에 valueless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unvalued도 있어. 이건 뭐야? 가치 없는 이야. 자, 도구 버려. valueless, 자, worthless, 가치 없는 이라고 했어. value, 가치. 동사로 value 조심하라고 했지?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 evaluate, 평가하다, 측정하다. valuable, 귀중한, 명사로는 귀중품이야. 사건 중심은 그러니까 특기에서는 valuable이 귀중품으로 나와. 귀중품으로 나와. invaluable,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이야. 그 다음에 unvalued, 가치 없는. 오른쪽에다가 적어줘. 적어주면서 정리해줘. 일단 첫 번째 동사로 value가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는 거 조심해주고 invaluable, priceless 계열하고 unvalued, worthless, valueless 계열들 조심해줘. 자, 명사로 value가 뭐라겠어? 가치. 동사로 value는 중시하다, 귀중히 여기다. evaluate, 평가, 측정하다. valuable, 가치 있는. 그 다음에 사건 중심의 일화체나 특기에서는 귀중품이란 명사도 가져. 형용사도 되면서 명사도 되는 거야. 그러면 invaluable,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대단히 귀중한이지. 강조의 느낌이 들어가. 그 다음에 unvalued, worthless는 가치 없느냐. 자, 그러면 마무리 짓자. 인생은 짧고 그 인생에 조용한 231번 문장 정도가 해석되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이과 댐의 대명사를 놓치는 거야. 근데 알아도 요즘에는 절대 순서 배열 문제 알지? 순서 배열 문제나 어떤 문장에 적지 않은 위치 묻는 문제, 보통 고1, 고2 때는 그런 문제를 어려워해. 근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for example, on, the other 했는데 연결사 갖고 못 풀어. 거의 대부분 뭐야? 이런 대명사 하나 사무치고. 따지고 보면 대명사가 더 쉬워. 모르는 대명사 나오냐? 단복수, 성수, 격 어려워? 가리키는 말 찾는데 그 찾는 거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오히려 틀려 갖고 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결사는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개수가 늘어나. 수거랑이 수거니까. 수거야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외울 게 더 많아지지. 하지만 지시사 계열에 통하는 이 대명사는 집중력과 주의력이야. 연습을 어떻게 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학교에서도 교과서 영어 2 갖고 연습할 때 대명사 갖고 찾는 연습을 해봐.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될 거야. 독해할 때. 자, 231번 마무리 짓게. 인생은 짧고 그 조용한 순간에, 그 인생의 조용한 시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주제문 암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읽으라는 거야?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232번. Y에다 동그라미 쳐. 분사구문이 웃긴 놈이야. 나봐.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접속사 생략. 두 절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 안 같으면 남기지. 접속사도 때로는 남겨놔요. 접속사도 남겨놔. 자, 여기 봐봐. 자. (1등급) 문법 뽀개기에서 내가 설명했던 예문인데 참 좋아하는 예문 중에 하나야. 분사구문이지. 의미상의 주어는 나지. 옆집에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를 거의 못 봤어요. 말 되지? 옆집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거의 못 봤죠? 그럼 이 사람이 사건의 용의자야. 시간 되지? 옆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볼 수 없었죠. 그럼 둘 다 이상한 놈이지. 응? 옆집에 산다면 제가 그 사람을 거의 못 보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앞에 나온 분사구문 4대 부사절 중에 누가 있어? 도우가 있지. 이럴 땐 이걸 써주는 게 나아. 써서 뜻을 분명하게 만드는 거지. 옆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는 못 봤어요 라면 말이 되지. 그럼 둘 다가 정상이 되지. 근데 시간으로 보면 시간도 되고 의미적으로 보면 뭐도 돼? 양보도 되지. 시간으로 보면 옆집에 살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 자주 못 봤죠? 그럼 이거는 테러리스트 사건의 용의자지.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양보가 들어가야 되지. Y에 동그라미 치고 접속사 부활 가능이라고 적어놔.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부활할 수도 있는데 주어는 일단 없지. 그 다음에 서브. 나봐. 자, 나봐. 서브. 세 가지 기본 뜻이 있어. 나봐. 따라해봐. 접대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재직 근무하다. 뭐라고 얘기했어? 접대 대접하다. 아르바이트로 서빙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봉사하다 섬기다. 하인으로 서비스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서번트도 나왔고 세 번째가 뭐야? 재직 근무하다. 그래서 서비스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자, 서비스 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야? 이것부터 먼저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상품이야.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지. 3차 산업 몸으로 때우는 직업. 몸으로 때우는 직업. 서비스 직종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자. 서빙 인 사이너트. 자, 사이너트 뭐야? 상원이지. Early 1970s 1970년대야. 1970년대 초반 상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바바라 조라는 서포트 지지하고 지원을 한 거야. 레지스트레이션 입법 활동이지. 어떤 입법 활동을 지원해서? 토부정사 배 끊어줘. 벤 중요 동사야. 조심해. 작년에 어휘 선택형 문법 문제에서 요게 나왔어. 어휘 선택형 문법 문제래. 어휘 문제지. 미친 새끼.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벤은 누구냐? 이놈이야. 얘는 뭐야? 금지하다. 헷갈리지? 오히려 우리말엔 너무나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배는 얘지. 근데 얘는 뭐야? 금지하다지. 그리고 시험 문제 내니까 이건 뭐야? 이런 문제 기법은 외래어로 들어있는 우리말의 발음을 구별하라는 거지. 솔직히 구별되냐? 안 구별해도 돼요. 내가 누차 강조하든지 내가 발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난 발음 나빠요. 하지만 발음 나쁜 거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절대 진짜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계열이나 유럽 놈을 제외하고는 영어 발음 다 나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예전에 여기 사무총장 하던 놈이 있어요. 사무총장. 걔 그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걔 발음 들어봐. 내 영어 발음이 훨씬 좋아. 근데 알아도 고급 무대로 가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뭐가 중요하죠? 표현이 중요해. 그 순간에 정확한 어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기문 외무부 장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지. 능력,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가난한 고학생으로 영어 에세이 대회에서 대학교 1, 2학년 때 전국 1등 해가지고 에세이 대회를 1등 했다면 기본적으로 영장 능력이 탁월한 거야. 영장 능력이 탁월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미국에 어학연수 들어갔어. 그 사람 발음 나랑 비슷해. 나보다 좀 나빠. 그런데 외무부 장관 되는 이유가 뭐야? 통역관이 목표냐? 외무부 장관은 지금 인생의 목표로 잡아야 하냐? 동시 통역하는 사람 치고 조선시대 역관이라고 했어. 조선시대 역관은 높은 직위야 나쁜 직위예요? 낮은 직위예요. 물론 여러분들 동시 통역도 좋은 직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젊은 날에는 뭐 되겠다고 꿈을 꿔야 돼.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 되거나
암살당할 위험은 있더라도. 솔직히 그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니야. 그건 절대 여러분 시대는 가능해. 우리나라 유엔에 돈 많이 내. 돈 많이 내. 돈 낸 만큼 누구를 파견해야 돼. 한국인을 파견해서 유엔에 뭐 하게끔 만들어야 돼. 직원으로 근무하게 돼. 내 대학원 시절 때 우리 지도교수가 나보고, 지도교수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인과학을 전공한 선생님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가장 적게 졸았어. 응? 그러니까 어느 날 교수실로 날 부르더라고. 유엔에 안 갈래? 그러더라고. 인과학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유엔에 가라는 거야. 자기한테 지금 어플라이하라고 그런 신청서가 왔다는 거야. 자기 지도교수가 지금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뭐하러 인과학을 전공하나? 왜냐면 인과학은 그 당시 사회학과에서는 이미 죽은 학문이라고, 아무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학에서는 전공 안 하는 학문이야. 근데 가라고 한 거야. 그때 갔으면 좋은 게 뭐냐면, 유엔에 파견되면, 유엔이 물론 이제 아프리카 뭐 그런 데 파견될 수도 있지만, 유엔에 근무하면 이점이 뭐냐면, 유엔 본부가 어디 있어? 뉴욕에 있어요. 뉴욕은 생활비가 비싸요.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이나 몇 개 대학은 아주 대학 랭킹이 좋아. 콜롬비아는 좀 너무 흑인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콜롬비아도 명문이라고. 생활비 누가 대줘? 유엔에서 집 마련해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대학을 어플라이 해야지. 그럼 유엔에서 장학금을 줘요. 학비 안 내도 돼. 직원 활동 안 하면서 걔네들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기회를 왜 놓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유엔 파견 직원 7명인가 9명 뽑았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 길을 아는 거야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돈 더 많이 낼 거라고. 유엔 지금 역할로 가장 돈 안 내는 놈이 누군 줄 알아? 짱꼴라야. 중국 놈들은 안보리 이사국 5개국 중에 하나지. 일본이 불평이 뭔지 알아? 이 안보리 이사국, 미국 다음으로 돈 많이 내는 나라가 누구야? 일본이야. 근데 지네들한테 뭘 안 주는 거야? 돈은 지네들이 내고 제주는 누가 펴? 안보리 5개 국가잖아. 안보리 5개 이사국은 소련이 무슨 돈이 있어? 중국? 있어도 안 내지. 미국 주도의 외교무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비중이 돈을 많이 내는 나라는 뭐를 많이 해? 직원은 대신 많이 파견할 수 있어. 좋은 직업이야. 평생 직업이고, 젊은 날에 외국인 친구들을, 고급 애들을 사귄다고 생각해봐. 어쨌든 세계의 중심은 지금 프랑스 파리가 아니야. 어디야? 뉴욕이야. 그렇잖아. 거기에서 젊은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한번 해볼 수 있는 직업이야. 맨날 집에서 뭐 법관, 판관, 그것도 좋지. 응? 걔네가 훨씬 더 능률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꿈을 키워봐. 자, 영어 선생은 뭐 그 시험 되게 어렵다. 그 시험 뭐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 그 시험 나도 들어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야. 그 시험은 좀 어렵지만 영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번 도전은 해보란 말이야. 꿈을 키워. 유엔 사무총장 이제 쪽팔리게 퍼스트 레이디니? 응? 퍼스트 레이디가 꿈인 애들도 봤어요, 내가. 자, 그거는 남편을 잘 만나는 거 아니야. 잡아. 됐어. 괜히 금지하다야. 요거 꼭 잡아. 우리말 외래어에서 요것도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나온 기법인데,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할 기법이야. 저거 나중에 조심할 때는 총정리 시켜주니까 겁내지 말고 같이 봐. 1970년대 초반 상원의 재직 주민이면서 서브가 재직 근무하다지 바바르 조라는 어떤 법 활동을 지원한 거야. discrimination 중요 단어야. 차별하는 거야. 차별을 금하고 N데다 동그라미 쳐. 자, 1970년 되면 어떤 차별이겠니?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었겠지. 인종차별과 성차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지원했고, deal with, 뭐를 다루는? environmental problem,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입법 활동을 지원했다는 거지. 70년대 초반에 이런 활동을 했다면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돼지고 있는 중이었잖아. 자, 봐봐. 넘어가.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과거분사 구문들을 알아도, 자, 여기 대표적인 과거분사 구문들이 바로 문법 문제 출제 코드야. 출제 코드야. 쓸쓸했던 게 뭔지 알아? 239번 레프터로 239번인가? 아니구나. 여기 아니다. 다른 교재에서였구나. 다른 교재에서 어떤 분사구문이 나온다고 했어. 과거 분사로 나오는 분사구문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게 이거야. located가 뭔지 아는 사람.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돼서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뭐뭐는 이렇게 돼.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으로 수능 출제 예상 가능성이 높은 문법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단어만 바꾼 거야. situated는 진짜 고급 영어로 올라가도 located가 90%야. 10% 쓸까 말까 하는 게 situated, 어디에 처해 있다,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똑같아요. 수능에 이걸 냈을까, 이걸 냈을까.
이건 했어요. 이게 수능 영어야. 나같이 뛰어난 선생들이 나온다고 찍어주면 단어만 바꾸는 거야. 나쁜 새끼들. 자, 봐봐. 자, 여기 본. 물어볼게. 너희들이 태어났냐? 엄마가 너희들을 낳았냐? 태어난 건 무조건 과거분사지.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의 입장으로는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분사구문 되겠지? was obliged. 이때 obliged 백설표 별표 치고 어디서 봤어? 자, 나보자. 중학교 영어에서 고등학교 영어로 올라갈 때 첫 번째는 should 같은 조동사의 능수능란해야 돼. should 같은 조동사의 능수능란해야 돼. 자, should가 의무고 얘랑 친구 누가 있어? oughto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레벨에 있어. 고2에서 고3 레벨로 현재 수능이 요구하는 레벨로 들어갈 때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전에 한번 이거 했어. 사역동사 make는 무슨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 강제로 뭐뭐하게끔 만들다는 뜻을 발휘한다고 했지. 얘 친구들 누구 있었어? force.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 compel. 적어도 oblige. 이 레벨까지는 꼭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지. 강제로 시키는 거야. 내가 질문할게. 너 내일까지 여기 있는 문장 다 외워와. 강제로 너희들에게 시켰어. 강제로 이 문장을 외우라고 너희들에게 시켰어. 그러면 목적어의 입장으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지. 자,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건 의무야. 그러면 얘랑 누구랑 뜻이 똑같은 거야? be first. 강요받으면서 하는 것도 뜻이 똑같아지지. 자, 누구도 똑같아? be obliged.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는 거 이거 똑같지. 하나 더 올라가. 한번 이거 설명한 적 있어. supposed to. suppose는 가정 추측인데 보통 얘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봐.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이 있어. 봐봐. 예정. 우리 비투용법에서도 그런 기법 썼지. 예정, 의무, 가능, 추측이면 웬만한 조동사 대신이지. 예정, will 대신이지. 의무 누구 대신이야? should 대신이지. 가능이나 추측이면 can, may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조동사 다지. 그럴 때 어디에서만 틀릴까? 의무일 때만 틀려. 자, 뭐라고 했어? 고1 올라갔을 때 이 조동사가 깊어져야 돼. 고1, 2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고3 수준으로 가면 조동사 준하는 표현들 있지. 수동태꼴로. 요거까지 잡아줘야 돼. 자, 여기 지금 수능이 뭐까지 나왔냐면 be bound to까지 나왔는데 bound도 겁내지 마. bind 묶어주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묶여있어. bind, bound 내가 묶여있어.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 다 의무야. 자, 잡아줘. 의무 계열들 잡아줘. 자, 내가 아까 be supposed to에서 예정이든 가능이나 추측은 절대 너희들 안 틀려. 뭐일 때만 조심해? 의무일 때만 조심하는 거야. 의무일 때만. 저번에 우리 B2용법 기억나? 예정, 의무, 가능, 운명으로. 외우라고 해서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 외우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 다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B2용법이냐? 조동사 계열의 B2용법이냐? 아니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주장, 주제문을 부르느냐? 그 정도만 구별할 줄 알면 돼. 영어는 공부하다 보면 큰 언저리를 먼저 잡아야 돼. 큰 언저리를 먼저 잡는 게 437의 목적이야. 진짜 젊은 날에는 더 꿈을 키우란 말이야. 난 너희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제일 슬퍼. 꿈이 뭐니? 선생님 되는 거요. 그건 언제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어요. 꿈이 더 커야 도전할 줄 알아요. 도전할 줄 안다고. 물론 선생님이란 직업은 어쨌든 살아남는 직업이야. 직업적으로 볼 때. 하지만 더 꿈 키워가지고 공부를 해야 왜 높이 쌓는 새가 더 멀리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이빠이 잡아야 그 밑에 꿈을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자, 뭐 그럼 230선. 본 과거분사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분사구문인 거 이해되지?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was obliged 뭐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뭐 하는 동안? 학생 신분일 때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분사구문 중에 본 이해되지? 그 다음 asked에다 물결무림이 주치고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거야.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수능 문법 문제가 이런 거야. 1등급 문법 보기 계산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물어볼게. asking 맞아? asked가 맞아? reply가 대답했어. 묻고 대답하는 거야? 질문 받고 대답한 거야?
나에게. 자, 과거 분사가 되면 앞에 있는 주어는 뭐라고 했어? 의미상의 주어는 을르리 나에게. 위에 건 은는 이가라고 얘기했지? 현재 분사 분사 구문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든 없든 은는 이가지만 과거 분사 앞에 있는 말은 뭐라고 했어? 을르에게야.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한 거지. 자, ask를. 자, 질문 받는 거야. What my favorite book wa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때 favorite에 별표 3개 쳐. 3개 쳐놓고 최상급 금지라고 적어. 자, 요즘은 시험 문제가 여러 개를 나오기 때문에 자, favorite이 무슨 뜻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지. 여기다 또 최상급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신같이. favorite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최상급적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최상급을 써 못 써. 최상급 금지라고 적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는 질문을 내가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을 때 에러러스 중요수거지. 난 얼찌할 바 몰랐어. What answer to make?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책 관련 소재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 235번 칠판부터 먼저 본다. 자, 13년 출제 예상 문제야. 13년 출제 예상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 시작됐을 때부터 대한민국 정상적인 모든 영어 선생은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나온다고 얘기했어. 근데 12년 내내 단 한 번도 문법 문제 밑줄조차 그어진 적 없어.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예상 문제 단골 순위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달라? 일단 모양이 다르지. 얘는 조동사야. 예전에 뭐뭐 했었다니까 조동사 따로 치워놔. 얘랑 얘는 to 다음에 ing고 얘는 투부정사지. 우리 어떤 거 배운 적 있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그 앞에 끊어주고 나면 목적 아니면 가주어진 주어지. 얘는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be used야. 발음 조심해. be used 사용되다야. 얘는 전치사 to지. to는 방향이지. 가고 또 가고 익숙하다야. 도구 버려. 뭐라고 했어? 예전에 뭐뭐 했었다. 얘가 뭐야? 익숙하다. 얘가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어느 게 사람 주어고 어느 게 사물 주어일까? 익숙하다가 앞에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가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익숙하다일 때는 사람 주어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는 것은 사물 주어겠지. 자, 도구 버려. 적어. 이건 이렇게 해야만 실력돼. 적어. 적어. 조동사는 뭐라고 했어? 조동사는 누가 없어야 돼? 누가 없어야 돼? be가 없어야 되지. used만 조동사지. 예전에 뭐뭐 했었다. 지금은 하지 않는 시간상의 대조기법이야. 익숙하다. to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ing지. 전치사니까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공식이지.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물이라고 했어. 익숙하다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사용되다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be used.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투부정사의 목적용법이 있지. 외워치지? 자, 다 적은 사람 적고 나서 확인해보자.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 used. 비동사 없는 게 뭐야? 예전에 뭐뭐 했었다. 조동사라고 얘기했어. 자, be used ing.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럼 뭐야? 익숙하다. be used ing. 익숙하다야. 세 번째. be used 투부정사지. 그럼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사물 목적어야. 잠깐 쉬면서 241번 한번 도전해봐. 241번도 437 역사 이래로 거의 대부분이 해석에서 실패한 문장이야. 자, 봐봐. 241번 좀 이따 보고 일단 235번부터 먼저 잡아. 앞에 not이 있고 뒤에 to 다음에 ing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주절 봐봐. she가 보이니까 익숙하다 맞지? 자, not being used. 자, traveling. 여행하는데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she's uneasy. uneasy 조심해. 나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심할 단어들이 있어. 뭐냐면 전에 우리가 한번 형용사 잡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critical. 왜 이건 조심해야 돼? 비판적인이란 뜻 말고 뭐가 있어? 결정적인이란 뜻이 있어. 그 다음 얼마 전에 이거 했었지. exclusive. 배타적인이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우리말에 독점적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모르면 실수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critical은 비판적인 말고 결정적인 뜻이 중요한 거고 exclusive는 뭐야? 배타적인 말고 독점적인 뜻일 때 우리가 틀리는 거야. 자, 마찬가지야. uneasy. 왜 내가 조심하라고 할까?
is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어려운이 아니야. 얘가 뭐야? 불안하냐. 불안하냐? 잠깐만 도구 버리고. indifferent가 있어. indifferent가 있어. 차이가 없는이 아니라 뭐야? 무관심하냐. 무관심하냐. 자, serious 하면 너희들 무슨 뜻이 떠오르냐? 심각한도 있지만 진지한도 있어. 심각한 것은 심각한 표정이라고 할 때 serious로 그건 나쁜 거야. 진지한 표정 그게 뭐가 나빠? 긍정과 부정을 오가지? 그치? 그 다음 anxious 왜 조심해? 걱정하는도 있지만 뭐도 있어? 간절히 원하는도 있어. 자, 뭐라겠어? critical. 자, 결정적인이란 뜻 잡아주는 거 exclusive. 독점적인이란 뜻 잡아주는 거 uneasy. 무슨 뜻? 불안한 indifferent. 무관심한 serious. 심각한 진지한. 간절히 원하는 걱정하는. 자, 잡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야, 너도 이 버전을 갖고 있냐? 희귀 버전인데 그 버전이 더 좋지. 개인적으로 책 사이즈를 이 크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정석 크기잖아. 그치? 공부할 때 제일 편한 크기가 그 크기야. 다만 정석처럼 두꺼우면 안 돼. 정석은 좀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볼 전략 전술 그런 책들도 다 이 크기로 가는 게 난 실제로 이 크기를 판본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공부할 때 제일 편해.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A4 사이즈를 더 좋아하고. 저는 이제 한 페이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쳤을 때 볼 수 있잖아. 넘기는 문제 좀 불편하지 않냐?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불편하더니 지금도 불편해. 응?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게 넘기는 책 크기 사이즈로 좌우로 넘기는 거. 몇백 자짜리들. 야, 내가 예전에 그거 갖고 강의할 때 세rum에서 한번 그런 게 나왔잖아. 세rum도 그렇고 스카이에서 옛날에 디딤돌에서 내 교재가 디딤돌은 내가 만든 거니까 그게 나왔었는데 그때 내가 축소 복사한 거 알아. 선생이 들기가 불편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또 안 불편할 것 같아? 괜히 그 판매 전략이 내가 가르쳐 준 건데. 아이고. 자, 크리티컬. 뭐라겠어? 비판적인 말고 결정적인이란 강조 형용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exclusive. 독점적인, uneasy, 불안한. indifferent는 무관심한. serious는 심각한, 진지한. 간절히 원하는, 걱정하는.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여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했고, 계속해서 dreams. 드림에 S가 붙었지? 이런저런 꿈들을 꿨다는 거지? 그러면 꿈 중에 좋은 꿈도 있겠지만 뭐도 있었겠어? 악몽도 있었다는 거. 드림즈 S의 효과를 살려주고. 그 다음 A past theory of mind. 자, it past theory of mind. 네모쳐. 전체 네모쳐. 자, past theory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란 느낌이 돼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은 자, A past theory of mind에서 여기 한번 알아둬. 자, 왜 여기 A my past theory를 안 썼을까? 이게 이중소유격이야. 이중소유격이란 게 뭐냐면 나봐. 자, 이런 거 본 적 있니 없니? my friend. 이런 거 본 적 없지? 이렇게 본 적 있어? 그냥 my friend지.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a friend of mine을 써야 돼. 그러면 왜 이거를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냐면 일단 of가 뒤에서 앞에 꾸며주지. of는 강한 이미지가 뭐라겠어? 부분과 전체야. mine은 나의 것이지. 나의 친구들을 줄인 거야.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란 얘기야. 내 친구 한 명이란 말인데 여기 mine에 소유격 포함돼 있지. of가 또 포함돼 있지. 이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해. 자, 부끄러워하지 마. 응? 저번에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충할 때 이 노래 부른 적 있지. 1등급 문법 보기 얘기해서. 요런 말들은 누구랑 같이 못 쓴다? 소유격이랑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해. 자, 노래 불러. 자, 부끄러워하지 마. 자, 우린 또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 자, under this there's so many no. 빨리 할래 안 할래? 내가 이 노래 작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애들 과외 시킬 때 떠올린 이론이야. 이 새끼가 이걸 못 외우잖아. 그래서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때 내가 또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를 좋아했어요. 거기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노래를 내가 개사한 거야. 자, 해봐. 자, under this there's so many no. 소유격 금지? 자, 해봐. 빨리 해. 자, 노래 불러. 뭐라고 했어?
under this day so many know. 너희들 진짜 노래 못한다. 나도 훔치지 마. 자, 봐봐. 해. under this day so many know. 해봐. 빨리. under this day so many know. 이게 뭐야? 수익교 금지야. 응? 근데 잘 보면 관사야. this, that, these, those 지시사들이야. 지시 형용사라고 하고 작년 수능에 이 that 형용사에 밑줄을 그어진 적이지. so many know는 부정대명사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래. under this day so many know. 수익교 금지. 과외할 때 이 기법 써봐. 월급이 올라가요. 빨리 적어. 왜냐면 7차로 넘어가 들어가면서 문법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런 것만 잡아도 되지만 요즘에는 대명사, 명사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일부 중요한 특징들은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아마 1등급 문법 보객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내가 명사, 대명사, 부분, 형용사까지 외울 것 쭉 정리해 준 적이 있어. 그거 이상 절대 못 내요. 내가 나온다는 거 이상은 못 내. 하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놈은 일단 무조건 잡아야 돼. 자, 외워지지? 자, 한번 지워볼게. 자, 누구랑 소유격은 나란히 못 쓴다는 거야. under this day so many know. 또 이거 다 외워놓고 나서 나한테 문자 보내요. 선생님 이거 이 노래 외웠는데 이게 뭐죠? 소유격 금지라니까. my friend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야. 어법에서 뭐 그렇게 나는 좋아하는 문법은 아닌데 시중 선생님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past theory of mine에서 어와 mine이 떨어져 있지. 내 이론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는 주장, 주제문 또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 쓰는 기법 중에 past theory of mine이라는 기법이 있어. 띵지에 s가 붙었는데 이때 띵지 뭐라고 했어? 상황, 사정, 주변 여건이라는 거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정들도 반드시 신 보는 거야. 어디서? from a distance. 어떤 사건을 멀리서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야. seen from a distance 기억나지? 빙신 기억나지? 빙신 같은 미행 생략되고 과거 분사로 시작되면 을르레게라고 얘기했어. 멀리서 봤을 때 뭐가? defect, perfect의 반대말이지. defect는 뭐야? 결점, 결함이지. 멀리서 보게 되면 조건의 분사구문이야. 자, 단점이나 결함은 disappear,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dear chap, 그들의 매력만이 remain, 남아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멀리서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야. 멀리서 보게 되면 결함은 사라지고 매력만이 남아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야? 거꾸로.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단점만 보이고 결점은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인간관계 마찬가지 주제문인 거 느끼지? 왼쪽에 TS 표시해. 자, 그 다음 스로운이 보이는데 여기 봐봐. 얘가 뭐야? 스로우가 던지는 거지. 응? 우리 어떤 말을 해?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내 동댕이 쳐졌다고 하지. 아까 누구랑 비슷해? 태어난 거야? 부모님이 너희들을 낳은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양도 많이 시키잖아.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거지 내가. 스로우가 던지다인데 자 여기 봐봐. 뒤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지? 사람 보여 안 보여? 차 뒤에 he 보여 안 보여? thrown upon life and early age. 어린 나이에 upon life 그러니까 인생에게 내동댕이 쳐진 거 밑에 봐봐. 거기 나오지?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기억해 두라는 거야. 자, 세상에 어린 나이에 내동댕이 쳐진 거야. without any means mean s가 붙으면 s가 뭐야? 수단이지. 이때 수단은 뭘까? 생계수단, 먹고 살만한 벌이야. 먹고 살만한 그 어떤 벌이도 없이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he had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rely on 자 노래 불러 나봐. depend on, rely on, trust on, count on, turn to, result, turn to 어려운 건 후렴. 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on 시리즈 depend on, rely on, trust on, count on 전부 다 의지의존하다야. 하지만 누구만 자 봐봐라. 자 3월 첫 모의고사인가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을 거야. 얘네들도 의지의존하다인데 턴 보면 의지의존 떠오르겠니 안 떠오르겠니? 리조트 하면 휴양지만 떠올라요. 근데 얘네들이 뭐야? 의지의존하다가 7차가 되니까 그냥 모의고사 때 그냥 나오는 거야. 자 노래 부른다. 자 뭐라겠어? Depend on, rely on, trust on, count on, turn to, result, turn to, result. 다시 한번 시작. Depend on, rely on, trust on, count on, turn to, result,
important result. 아주 잘했어요. 자, 봐봐. 그러면 벗에 동그라미 치고 벗도 했지? 노래 부른다?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except지? 봐봐. 어린 나이에 먹고 살만한 수단도 없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벗은 except야. 자기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뭐야? 자립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다음 마무리 짓자. 여기 봐. 실제 시험장에서 nothing 다음에 벗이 나오면 이때 벗은 except야. A 빼고 절대 안 돼! 그럼 누구 되는 거야? 부정이 만나서 only 뜻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nothing과 벗이 떨어져 있지만 마찬가지지. 그 다음 anything 벗이 나오는데 벗은 긍정이라고 했어? 부정이라고 했어? 부정이라고 해야지. A 빼고 전부 다 돼. 그럼 누구는 안 되는 거야? A는 안 되는 거지. 하나 더.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all 벗이 있어. 그럼 뭐야? A 빼고 전부 다지. 자, 그럼 뭐야? almost야. 거의 다야. 하나 빼고 다야. 그 다음에 자, 수거책에서는 보통 얘가 나와. 벗의 이미지를 느껴. 똑같은 거지. 이게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좀 이따 외워. 동명사편 나올 때 외우니까 겁내지 마. 그 다음에 여기 봐. 또 이제 시험장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have no choice. 다음에 but 나오고 이때는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뭐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다리는 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지. 어쨌든 여기도 봐. 누구랑 누가 만났어? 노아 벗이 만났지. Nothing but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Nothing but only지. 사실 요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야?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지. 자, 잡아주는 거 잊지 말고. 자, 저거는 437 끝나기 전에 다 외워지니까 쫄지 마. 저절로 외워져. 너무 많이 나와. 이번 달에 처음 듣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도 할만하지? 안 어렵지? 뛰어나잖아 내가 원래. 문제는 실력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돼. 영어가 만만치 않아졌다는 게 작년에 시험 봤던 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하니까. 자, 봐봐. 자, 그러면 자 237만 마무리 짓자. 어린 나이에 새성량이 내롱댕이 치면서 먹고 날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립해서 살아갔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지. 그 다음 238번 잘 봐. having been. have하고 been이 만났으니까 완료지. place니까 완료 수동이지. 자, 봐봐. having been placed. 나봐. 원래 place가 동사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배치하다야. 내가 너희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를 했어. 그럼 너희들의 입장은 배치한 거야? 배치당한 거야? 배치당한 거 배치되어졌다라고 하지? having been place에서 place 위에다가 배치하다라고 적어. 오히려 요즘에는 그러니까 판에 박힌 과거분사 문법 문제는 수능은 오히려 안 내. 모의고사는 판에 박힌 과거분사 분사구문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데 수능에서는 진짜 place 같은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솔직히 place 배치하다 누가 알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in the service of a trading company, 무역회사의 서비스 담당 부서에 배치되고 난 뒤에 그는 투투구문 보여 안 보여? 완료니까 이전이지. 그 이전에 지금 그 이전에 뭐야? 무역회사의 서비스 담당 부서에 배치되고 난 뒤에 그는 너무나 바빴어. to find 긍정 부정 부정이지. for reading 책 읽는 시간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문장 갖고 뭐를 판단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던 사람이야.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는 따로 얻어내는 거지. 똑같이 문장을 읽고 판단하고 독해하더라도 판단력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책과 관련된 얘기가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거나 앞에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 다음. 자, 239번. Left alone. 기억날 거야.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게 뭐야?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근데 내가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야? 혼자 남는 거지. leave는 내버려 두다지만 left는 뭐야? 남은 거지. 자, left alone도 문법 문제로 자주 내. in the room. 자, 방에 혼자 남은 거지?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absent mind에다 별표 3개 쳐. absent mind 별표 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암살되던 날 아침
학교에 딱 들어왔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래.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박정희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때까지 몰랐어요. 학교 와서 소식을 들었어. 그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 표정은 내 평생이 기억에 남아. 그래서 옛날에 송강호가 나왔던 효자동 이발사? 그 영화를 내가 참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 표정이 이랬어. 조회하러 딱 들어왔어. 그러고 나가셨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이 그 영어를 잘 가르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이해 못한 거야. 지금도 이해가 궁금해.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면 돌아가셨겠지만 응? 내가 학생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못 찾아갔거든. 미안해가지고 했는데 종소리냐? 기억나는 뭐냐면 그게 앱슨 마인드야. 요것까진 잡자. 자, 이게 우리나라 영안사전에 잘못 수록돼 있어. 자, 봐라. 말 그대로 해석해봐. 앱센트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빠지고 결석한 거지. 마인드를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아. 얼빠진 넉나간도 있어. 얼빠진 넉나간 우리말 의미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것만 우리나라 영안사전에 수록돼 있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멍하니 쳐다보는 게 얼빠진 넉나간 모습일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하는 거고 또 하나 표정은 뭐였어? 뭔가에 몰두하고 상념에 잠겨있는 것도 되지. 긍정과 부정으로 가는 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크리티컬이 결정적이라는 긍정의 이미지가 있고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말고 독점적인 거 있다고 했지. 앱슨 마인드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야. 얼빠진 넉나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뭔가에 몰두하느냐. 이 문장만 갖고는 몰라. 방 안에 혼자 남겼을 때 그녀는 넋이 나간 채로 looking at the rose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장미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어? 근데 이게 넉나간 얼빠진이 될 수도 있고 뭐야. 장미를 쳐다보면서 뭔가 상념에 잠기고 몰두하고 있는 애대지. 앱슨 마인드에 대해서 조심해줘. 우리나라 영안사전이 잘못 기록한 거야. 자, 240, 41은 내일 하자. 어?